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대표 김정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키가 작은 분이 몸을 키우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키가 이제 크신 분이 몸을 키우기 쉬울까요? 어, 과연 신장에 따른 몸의 성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키가 작은 분들도 있고 키가 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이 더 빨리 이제 근육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과학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이 165인 남자분과 예를 들어서 180인 남자분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두 분의 어떤 우리 그 뼈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골반에서 무릎 관절 사이의 대퇴골이라든지 이런 어떤 뼈 마디의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키가 작을수록 약간 이제 그 키가 큰 분에 비해서 길이가 짧을 것이고요. 반대로 키가 큰 분은 이제 작은 분들에 비해서 뼈대가 길게 됩니다. 자, 우리 근육은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인대와 건으로 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즉, 키가 작게 되면은 근육 길이도 짧을 것이고, 키가 크다 보면은, 근육 길이도 길어지게 됩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키가 작은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분들은 1평, 키가 큰 분은 2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평. 자, 그러면 땅의 넓이가 틀리죠? 이거는 이제 근육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1평이라는 공간, 그리고 2평이라는 공간. 자, 두 분이 똑같이 운동을 했어요. 근력 운동을 하고 영양 섭취를 해서, 벌크업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벌크업에 대해서, 올바른 벌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하셨어요. 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똑같이 1kg의 이제 순수 근육을 얻었어요. 키가 작은 분도 1kg, 키가 큰 분도 1kg. 자, 키가 작으신 분들은 한 평이라는 땅이기 때문에 1kg의 근육을 주면 어느 정도 이제 쌓여지죠. 자, 그러면 2평이라는 공간에 똑같이 1kg를 쌓다 보면 한 평인 땅보다 2평이 넓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질 못합니다. 대신 가느다랗게 이제 퍼지죠. 자, 3kg, 4kg, 5kg, 6kg의 근육을 계속 늘리다 보면 한 평짜리는 많이 건물같이 올라오게 돼요. 근데 2평짜리는 옆으로 많이 퍼져서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근육이 붙는 속도, 인간의 어떤 근육 세포가 자극을 받고 커지는 그런 어떤 속도를 따졌을 때는 모두 근세포기 때문에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kg를 얻었다면 거의 흡사하게 1kg 얻게 되는데 이제 신장에 따른 뼈의 길이, 그거에 따라서 근육의 길이도 또 정해지고 그 근육의 길이의 차이에 의해서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 근육이 금방금방 차지기 때문에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180 이상의 신장이 크신 분들은 뼈 마디가 길기 때문에, 근육이 길기 때문에 많은 양의 근육을 얻게 돼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커지는 거를 거의 좀 못 보게 되는 거죠. 커지긴 커지는데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게 두툼해진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이제 근육은 얻은 거죠. 자, 그러면은 누가 몸을 더 먼저 키울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근육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두 분 다 근세포이기 때문에 똑같이 근육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신장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을 금방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두툼해지는 효과가 금방 눈에 보이게 되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관절이 길기 때문에 많이 채워야지, 신장이 작은 분들보다 많이 채워야지 비로소 좀 커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신체가 좋고 어느 신체가 나쁘냐? 제가 봤을 때는 뭐 서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신장이 작아서
관절 마디가 짧고 근육 길이가 짧다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육량만 얻어도 많이 두꺼워져요. 많이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어느 정도 두꺼워지는 건 좋은데 그 두꺼워지기 위한 과정, 트레이닝에 있어서 신장이 크신 분보다 많이 작을 경우에는 특정 근육을 고립시키는 이제 운동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력과 중량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근육으로 중력에 거슬러서 이동을 시키는 운동이거든요. 근육을 통해서. 근데 신장이 예를 들어서 대퇴골, 우리 골반에서 무릎 사이에 이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이 더 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두 명이 스쿼트를 합니다. 신장이 작은 분과 큰 분. 두 분이 자세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대퇴골이 짧았을 경우에는 중량을 스쿼트를 한다 했을 때 중량을 얽혀매고 우리가 동작을 할 때 무게 중심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그거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고 상체가 세워지는 요 무게 중심이 잡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신장이 크신 분들은 똑같은 자세를 취해서 앉으려고 하면 엉덩이가 더 뒤로 빠지고 무릎이 더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 허리에 가는 데미지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떤 운동은 신장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이제 신장이 낮은 분들 또는 신장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을 따로 해서 또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신장이 작은 사람, 신장이 큰 사람 과연 누가 더 몸을 빨리 키울 수 있느냐, 잘 키울 수 있느냐. 초반 속도는 신장이 작은 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많이 차오를 수 있지만 부위별로 균형 있게 몸을 만들지 못하면 그냥 두툼해 보이기만 해요. 그러니까 조리 있게 자신의 어떤 그런 신체를 보고 키워지지 못한 부분을 잘 키워서 밸런스 맞춰서 이쁘게 키우셔야 됩니다. 대신 키가 큰 분들은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틀 자체가 길고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 채웠을 경우에는 신장이 작은 분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벌써 차이가 크죠. 시간은 더 걸리지만. 자,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키가 큰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176입니다. 딱 중간 사이즈죠. 자, 키가 너무 작아요. 근데 몸은 빨리 커질 수 있어요. 구간이 짧아요. 하지만 잘못 운동하면 그냥 두툼해질 수밖에 없어요. 키가 큰 분들 키우고 싶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오랜 시간 노력하면 많이 커질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딱 접하게 된 게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이런 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체형에 따른 뭐 마른 분, 마르고 키 큰 분, 그리고 또 적당히 넓은 분 이런 체형이 있는데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상태의 신체가 아니고 그분의 이제 그 신장과 어떤 그 골격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신장이 많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음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특정 근육을 운동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두근 운동을 할 때 전완부, 등 운동할 때 전완부 또는 이제 등 운동할 때 승모나 어깨 운동할 때 승모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붙어 있는 근육이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높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특정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주어지기 쉽지만 잘못하면 허리라든지 관절에 이제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신장이 작고 큰 분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지금 이 시간에는 얘기를 하기가 좀 복잡하고요. 다음에
신장이 작은 분들, 그리고 신장이 큰 분들 이렇게 나눠서 또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장이 작다, 크다, 누가 더 몸을 빨리 키울 수 있냐? 뼈대의 길이가 짧은 작으신 분들이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잘못 키우면 이제 두툼해지고 특정 근육들만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키가 큰 분들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완성체가 됐을 때는 멋있는 몸이 된다. 하지만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동작들에 이제 좀 제약이 따른다. 부상이 이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체형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운동 한 가지 종목 속에서 근육을 사용하는 어떤 특정 기술들에 더욱 이제 집중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저는 이제 거의 준비를 하지 않고 저희 뭐 평소에 이제 뭐 레슨을 하든 뭐 그런 어떤 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좀 그냥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막 수업을 하고 와서 좀 피곤한 상태인데 여러분들께 좀 어떤 나눔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뭐 생각나는 주제가 있으면 무조건 다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제 퍼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이제 신장이 작고 크고의 차이. 과연 누가 더 빨리 몸을 키울 수 있는가? 과연 장단점은 무엇인가? 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키가 작으신 분들은 키가 크면 뭐 등치가 크면 뭐 더 잘 키울 수 있겠지.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고 키가 큰 분들은 키가 작은 사람들 저러면 뭐 금방금방 커지지 뭐. 자, 서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신장 작은 분들 또는 신장이 큰 분들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정민 트레이너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론에 근거한 어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